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예진 외신톡의 우예진입니다. 저희 경기톡 방송 잘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제가 외신을 가지고 브리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미국 주식에 관한 내용 얘기하면서 되게 많은 주제를 좀 들고 왔던 것 같아요. 배당주는 물론이고 금 관련주, 금 ETF 등등 해서 여러 토픽들을 준비했었는데 항상 시의성에 좀 중심을 두고서 토픽을 선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사실 큰 이슈는 없더라고요. 그치만 여전히 시장에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오늘도 배당주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살펴보기 전에요. 국내 기사를 통해서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에서 가지고 온 기사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시면요. 미증시 트럼프 관세 위협에 인내심을 갖고 있는데 투자자의 불안감은 여전하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 적대국 가리지 않고 관세 위협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주식 매수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한 주간 1.5% 오르면서 역대 최고점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매수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해요. 어떤 건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한 매니저는요, 투자자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가 그렇게 징벌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증시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시장 심리는 여전히 약하다는 점에서 이 트럼프 관세 계획을 둘러싼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에 따라 시장이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월가의 주요 금융회사들도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골드만삭스의 경우 2025년 연간 전망에서 관세 문제가 경제를 내려앉게 할 주된 하방 위험 요인으로 주목을 했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 상위 50대 기업의 일일 주가 변동폭을 토대로 산출한 주가 취약성 지표가 3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가 마냥 긍정적이진 않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감을 갖고 있는 미증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음 기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서울신문의 기사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향하는 미증시, 이번 주 뭘 주목해야 될지 알려준다고 하네요. 시장은 금리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번 주 공개될 연준의 1월 회의록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FOMC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면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가 1월 들어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면서 올해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또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한 전략가는 현재의 상승세가 시장 전반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수의 급등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시장의 변수로 꼽히는 요인을 보면 미중 무역 갈등이 그 요인인 겁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관세율이 5%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S&P 500 지수의 EPS 추정치가 1, 2%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올라서 미국 정부가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기업들이 벌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관세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우선은 미국의 1월 FOMC 결과를 보고 향후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단서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 한번 우리나라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왔는데요. 그럼 여기서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은 어떤 거지? 라는 의문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가지고 온 외신을 통해서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온 외신 바로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인데요.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Trump's tariffs are a mystery, so investors keep buying stocks. 트럼프의 관세는 미지수니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답이 나왔어요.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Wall Street has been guessing really or wanting on tariffs since President Donald Trump took office last month, promising sweeping levies on geopolitical allies and rivals alike. 월스트리트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정학적인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약속한 이후에 관세에 대해서 진짜 그가 할 건가 말 건가를 추측해왔다고 합니다.
While the initial reaction in the stock market was caution, 주식시장의 초기 반응이 조심스러웠지만 the mood is shifting.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뭐야? 그럼 협상 카드였던 거야? 라고 하면서 인식을 한 거죠. 그럼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 보시면 So far, they've been ignoring the noise and buying stocks.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잡음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해 왔습니다. 트럼프가 3월에 발효될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4월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무역 파트너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글로벌 무역 전쟁의 위험이 여전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만 지난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question now is whether the buyers spurring these gains are appropriately assessing what Trump will do or dangerously throwing caution to the wind. 이제 문제는 이러한 상승세에 박차를 가하는 매수자들이 트럼프가 뭘 할 건지 위험할 정도로 대담하게 행동을 할 건지를 평가하는 거겠죠. 기사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충격 흡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The lesson we learned from the S&P 500's brief dip before the delay of Mexico-Canada tariffs. 멕시코 캐나다 관세가 연기되기 이전에 S&P 500 지수가 잠시 하락한 것에서 배운 교훈은요. US equities are patient and not prone to overreact, but don't have much capacity to absorb bad news. 미국 증시가 인내심이 강하고 과잉 반응하는 경향은 없지만 악재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RBC 캐피털 마켓의 전략가들 평가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날 지수가 2% 가까이 밀렸지만 관세 유예 소식에 하락폭을 만회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또 슬라이드는 없지만 뒷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미국 증시를 이끄는 게 빅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식 리스크라고 기사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이 블룸버그 기사가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여볼 수 있는 방법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배당주를 준비했으니까요. 제가 가지고 온 모틀리 풀의 기사를 통해서 어떤 배당주를 소개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One decade of passive income, 3 stocks to buy right now. 수십 년간의 패시브 인컴을 원합니까?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주식을 매수하세요. 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저희 기사 읽기 전에 하단의 키포인트 한번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Dividend paying stocks have historically provided better returns than non-dividend payer.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은 역사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식보다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해 왔습니다. Companies that consistently pay dividends have resilient business models that thrive over time.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창하는 탄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보면요. Investing in these dividend stocks provides a blend of income and stock price appreciation. 이러한 배당주에 투자하면 소득과 주가 상승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장점이 가득한 배당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서 서론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Investing in the stock market is an excellent way to build long-term wealth. However, given the numerous approaches you could take, navigating the world of investing can feel overwhelming. One tried and true approach to generating passive income from your investments is dividend investing. 배당주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건 장기적인 부를 쌓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워낙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개별주, 우량주, ETF 등등. 그 가운데에서 패시브 인컴을 창출하기 위한 진정한 접근 방식은 배당주 투자라는 겁니다. 하단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은요. 50년 동안 연간 9.17%의 인상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식은 4.2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또한 배당주는 less volatility, 변동성이 낮아서 attractive choice for investors seeking stability alongside growth,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안정성과 안전성 이 모두를 추구하는 저와 같은 투자자 또 이걸 보고 계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배당주를 추천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첫 번째 종목 바로 첩이 그 주인공입니다. Berkshire Hathaway made headlines about a year and a half ago when it accumulated a mysterious stock over several quarters. Investors learned last year that the stock was Chubb, a large multinational insurance company. 버크셔 해서웨이가 약 1년 반 전에 몇 분기에 걸쳐서 의문의 주식을 쌓아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들은요, 작년에 이 주식이 다국적 대형 보험사인 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워렌 버핏이 선택한 종목입니다. 왜 이 종목을 매수했을지 그 이유 알아봐야겠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makes Chubb appealing is its disciplined underwriting and strong cash flows. 처부가 매력적인 이유는요, 인수합병과 강력한 현금 흐름 때문입니다. Over the past 2 decades, Chubb has displayed excellent underwriting and extremely important skill in the highly competitive insurance industry. 지난 20년 동안 경쟁이 치열한 보험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인수합병을 선보였습니다. The company has consistently outperformed its peers in balancing risk and pricing policies. This translates directly into positive cash flow, which is why the company has raised its payout for 31 consecutive years. 리스크와 가격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동종기업보다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31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이렇게 31년이나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했다고 하니까 이 기업의 안정성이 너무나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단에서 이 종목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The insurance business has steady demand over time and Chubb is a solid company that can grow as the global economy grows. 보험업은 꾸준한 수요를 갖고 있고 이 첩은 글로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While its dividend yield of around 1.4% is modest, 배당 수익률이 약 1.4%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over 13% annually since its dividend streak first began. 주가 상승과 같이 본다면 연평균 13% 이상의 뛰어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종목인 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워렌 버핏의 선택, 31년 연속 배당금 인상, 그리고 주가 상승과 연계해서 볼 때 수익률이 연평균 13% 이상. 이렇게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사실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저희에겐 아직까지 두 가지 종목이 남아 있으니까 두 번째 종목 이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시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실 S&P 글로벌입니다. 자세히 읽어볼게요. S&P Global has a key advantage operating in an industry known for its high barriers to entry. S&P 글로벌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유명한 업계에서 운영되는 만큼 차별화된 이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The company serves a vital role in credit markets, evaluating the creditworthiness of entities, including corporations and governments, and assigning them credit ratings that serve as essential risk indicators for investors and lenders.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기업 신용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기관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투자자와 대출기관의 필수 위험 지표로 사용되는 신용 등급을 부여하는 회사입니다. 하단 보시면요. Breaking into the credit ratings industry isn't easy. 신용평가 업계에 진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용도 평가사로서 투자자 또 시장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According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P Global dominates the industry with a 50% share of the credit rating market, far outpacing its nearest rivals, Moody's and Fitch Ratings.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따르면요. 이 S&P 글로벌은 신용평가 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는 경쟁사인 무디스와 피치 레이팅스를 훨씬 앞지르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어서 봐보도록 할게요. S&P Global has faced headwinds in recent years when fewer companies issued debt amid rising interest rates.
S&P 글로벌은 최근 몇 년 동안 금리 상승으로 부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줄어들면서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Still, a strong data and analytics business provides steady cash flows to help balance out some of that weakn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강력한 데이터 및 분석 비즈니스는 이런 약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For investors seeking stability in an otherwise turbulent market, S&P Global stands out not only due to its unparalleled market presence, but also due to its commitment to consistent dividend growth and robust financial health. 격변하는 시장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S&P 글로벌은 독보적인 존재감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인 배당금 증가와 견고한 재무 건전성으로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With an impressive track record of raising its dividend for 53 consecutive years, S&P Global provides investors a reliable income stream and stellar returns of 14% annually since this streak began. 53년이나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한 이런 실적을 보유한 S&P 글로벌은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수익원과 연 14%의 굉장한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종목인 S&P 글로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속적인 배당금 증가, 신뢰할 수 있는 수익원, 연 14%의 수익률, 이 세 가지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안정적으로 우리 계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아직 마지막 종목 남아 있으니까요. 그 종목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저의 원픽 종목 꼽고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바로 애플렉입니다. 미국의 보험회사인데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flac provides life insurance and supplemental health insurance policies to customer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애플렉은 미국과 일본의 고객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아래 문단 읽어볼게요. The insurer has benefited from lower claims costs in recent years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이 보험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최근 몇 년 동안 보험 청구 비용 감소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Last year, total revenue grew while claims costs fell, helping net earnings increase 17%. 작년엔 총 수익은 증가한 반면에 청구 비용이 감소해서 순이익이 17%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The company is also positioned to benefit from higher interest rates. 또한 높은 이자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요. In 2024, its net investment income increased by 8%, and the company continues to benefit from reinvesting cash flow from lower-yielding investments to higher-yielding ones. 2024년엔 순투자 소득이 8% 증가했고 수익률이 낮은 투자에서 수익률이 높은 투자로 현금을 재투자함으로써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면 This steady demand gives Aflac a strong and stable business model reflected in its impressive track record of increasing dividend payouts for 42 consecutive years. 이러한 꾸준한 수요는 회사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해서 42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Aflac offers an attractive annual yield of 2%, and since it began raising its payout, it has returned investors an impressive 17% annually. 애플렉은 연간 2%의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고요. 배당금을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에 투자자들에게 연간 17%의 수익률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키워드로 정리해보면요. 2024년에 순투자 소득이 8% 증가했다. 42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배당주 제가 준비를 했고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인 저의 원픽 종목 한번 선정해보러 갈 텐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세 가지 종목 다 사실 너무 매력적인 종목들이고 여러분들께 이 기사가 대외적으로 기사를 나온 만큼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세 가지 종목 중에 원픽 종목을 한번 꼽아보자면 Chubb, S&P Global, Aflac 이 세 가지 종목 가운데 저의 원픽 종목 바로 S&P 글로벌입니다. 두 번째 종목이었죠. 글로벌 넘버원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 우선 키워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신용평가 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인상해 왔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수익원과 연 14%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 제가 원픽 종목으로 꼽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왔던 외신 이외에 다른 외신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켓워치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현재 S&P 글로벌의 주가가 544달러 선인데요. 옆에 보시면 이 average target price 평균 목표 주가로 609달러 선 제시한 거 보이시죠? 현재 주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제시한 걸로 봐서 기업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뚜렷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average recommendation 보시면 매수 등급 제시했고요. 자세히 보시면 underweight이나 sell 등급이 없습니다. 적어도 보유 내지는 매수 등급을 제시한 걸로 봐서 이 S&P 글로벌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제가 외신 하나 더 가지고 왔으니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S&P Global Price Target raised to $590 from $576 at BMO Capital. BMO 캐피탈에서 S&P 글로벌 목표 주가를요. 576달러에서 59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BMO Capital Analyst Jeffrey Silver raised the firm's price target on S&P Global to $590 from $576 and keeps an outperform rating on the shares. BMO 캐피탈의 애널리스트인 제프리가 S&P 글로벌의 목표 주가를요 576달러에서 59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주가에 대해선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S&P 글로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없이는 목표 주가 상향이 어려웠겠죠. 재무 건전성과 앞으로의 성장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온 외신 팀랭크의 기사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봤던 마켓워치의 자료 두 가지를 통해서 제가 선정한 원픽 종목인 S&P 글로벌 괜찮지 않을까라는 내용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의 배당주 원픽 종목까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오늘 방송도 유익하셨을까요? 아직까지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당주 준비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서울경제TV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원픽 종목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원픽 종목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의견 많이 달아주시고요. 왜 이 종목이 좋아 보였는지 그 이유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새롭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배당주를 가지고 올지 아니면 또 시의성에 주목을 해서 다른 토픽을 갖고 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인데요. 다음 방송도 같이 기대해 주시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봬요.